시간에 여기까지 모델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혹은 안 나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가 처마죠. 그 다음 대각선을 그려서 대각선으로 가서 처마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바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그때그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눌러서 푸시 앤 풀로,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눌러서 푸시 앤 풀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화살표 누르고,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모서리 선택하고, 자, 화살표 누르고, 여기 꼭지점까지.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움직이는 방향이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해당하는 모서리나 꼭지점을 누르면 해당 위치까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있는 점을 이동하는 겁니다. 자, Y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서리가 Y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여기 있는 모서리가 Y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다시. 여기 있는 모서리가 이번엔 X축 방향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여기 있는 모서리가, 자, X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지붕 라인이 완성됐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지붕 창문 그려야죠. 라인. 자, 화살표 방향을 누릅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 여기 빗면이죠. 빗면과 이 화살표가, 이 라인이 맞닿는 교차점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화살표 방향을 눌러놓고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요. 찾아줘요. 모서리도 그러니까 교차되는 모서리나 점이나 면을 다 찾아줘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화살표 방향 누르고 해당 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방향, 면 클릭.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연결합니다. 다만 연결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면이 두 개가 겹치게 됩니다. 자, 바깥쪽을 지우니까 어때요? 하나 더 남아있죠. 자, 이거 냅두고 라인을 그냥 따라서 하나만 그려봅니다. 그러면 비로소 면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와요. 지우고, 자, 다시 라인 하나씩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죠? 자, 이 면을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 모서리까지. 이렇게요. 자, 다시 라인으로 닫고 해당 이 면을 안쪽으로 이렇게 푸시앤풀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한 600mm만큼. 이렇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창문. 요 창은 고정창입니다. 고정창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만들어 보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 그립니다. 자, 그냥 하나씩 하나씩 따라 그려 보세요. 창틀을 만들고 유리를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자, 창틀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여기는 유리겠죠. 이거 컨트롤 X를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뭔지 아시죠? 그럼 컨트롤 X는 뭐죠? 맞아요. 잘라내기요.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해당 면에 맞춰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X, 컨트롤 V. 어차피 유리 창틀이잖아요. 창틀이니까 컨트롤 X로 유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120mm만 만들어 볼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컨트롤 V.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쯤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에서 유리 재질 주고, 다시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여기서 안쪽으로 한 100mm만. 그러면 어때요? 멀리서 보면 제대로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V 쓰시면 돼요. 이렇게 로테이트 0도 90도 이동하기, 그 다음 100mm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하고, 자, 방향 체크해서 갖다 놓고, 자, 플립 그린 다이렉션으로, 그 다음에 다시 위치 갖다 놓고 100mm 안쪽으로 선택하고 복제하기, 다시 플립, 이번엔 레드 다이렉션으로, 그 다음에 이동하기, 나머지는 자, (100mm) 그러면 이렇게 지붕과 지붕창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정면만 보겠습니다. 이거 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만드는데, 일단 레이어에 3D 정면이라고 레이어를 만듭니다. 3D 정면 레이어. 정면이라기보단 그냥 벽면으로 놔도 좋아요. 3D 정면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감추면 되죠. 그 다음에 배면 도면 감추고, 우측 도면 감추고, 좌측 도면 감추고, 그 다음에 평면 도면도 감추고.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 도면인 거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를 열심히 정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필요한 부분만 켜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거 켜고 필요 없는 건 끄고 감추고, 이걸 위해서 레이어를 열심히 작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면도만 만들어 놓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가 감춰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만드셔야 돼요. 렉탱글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다시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것도 요령이 있는 게 뭐냐면 세 개를 만들고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복사가 됐고 얘는 지우면 되고.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여기 정면이 있죠. 정문이 있죠. 정문도 지우고. 그러면 벽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지금 면이 회색이죠. 간혹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죠. 근데 어떤 때는 면이 하얗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이거 앞면 뒷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이 어떤 건 앞면이고 어떤 건 뒷면이고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렸을 땐 앞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뒷면 이렇게 나와 버려요. 이 앞면 뒷면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3D Max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투사이드라고 합니다. 면의 앞면과 뒷면을 따지는 걸 투사이드라고 하는데 3D Max 같은 경우는 원사이드 렌더링만 합니다. 앞면만 렌더링해요. 뒷면 렌더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회색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 새까맣게 나옵니다. 렌더링을 안 해요. 계산 안 해요. 근데 스케치업은 앞면 뒷면 다 렌더링을 해요.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면만 렌더링 한다면 렌더링 타임이 혹은 이 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이걸 완성시키는 시간이 어떨까요? 조금 더 짧아지겠죠. 앞뒷면 다 한다 그러면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앞뒷면을 전부 다 앞면만 렌더링을 해요. 앞면만 계산합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앞뒷면 다 계산해요. 그래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흰색이면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뒷면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요, 여기 플립 얼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플립 얼롱. 플립 얼롱이 아니구나. 리버스 페이스요. 리버스가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면 뒤집기. 리버스 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바뀌어요. 리버스 페이스 쓰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서 R 누르시면 리버스 페이스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G 누르면 그룹. G를 누르면 그룹. R 누르면 리버스 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그리고 그룹 만들어 주고요. 자, 다시 3D 우측 좌측부터 갑시다. 좌측면 3D 좌측 선택하고 그럼 이번엔 좌측 도면이 필요한 거죠. 자, 정면 감추고 좌측만. 네, 이렇게요. 자, 렉탱글을 쓰셔도 좋고 라인을 쓰셔도 좋고. 자, 라인 레이어 잘 선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렉탱글 선택하고 복제 곱하기 2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복제 곱하기 2. 자, 이번에는 두 개만 선택하고 복제. 네. 나머지 이제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벽체의 계고부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역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정면이랑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허, 여기 잘못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렇게 딱 벽체만 만들어지는 거죠. 간혹 질문이 들어옵니다. 벽체의 두께는 안 줘도 되나요? 라고. 네, 안 줘도 됩니다. 두께 안 주셔도 돼요. 왜요? 우리가 보는 건 바깥에서 보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서 그냥 지웠는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면을 다시 막아봅시다. 어차피 여기에다 창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면이 막히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푸시앤풀로 안쪽으로 300mm만, 이렇게 300mm만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300mm는 벽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300mm만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지우시면 벽체의 두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라인으로 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좌측 도면을 감추면 조금 작업이 쉬워져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앤풀로 안쪽으로 이렇게 300mm. 그리고 나서 벽면을 지우면 이렇게 계고부, 즉 창문 자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조금 더 보기 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배면을 그릴 겁니다. 배면입니다. 자, 3D 배면. 자, 배면 선택하고 그 다음 2D 배면도 체크합니다. 이렇게 배면이 있네요. 자, 이때 감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감춰줍니다. 다만 누굴 켜놓냐면 여기 좌측 도면 있죠. 좌측 도면만 켜주세요. 요것만 켜주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다시 한번 사각형 그리기. 이렇게요. 반드시 여기에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라인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예요. 이 지점이, 여기는 평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모서리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밀어놔야 돼요.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면이 어떻게 되나요? 기울어진 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모서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면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가느냐? 라인. 자, 화살표 방향 누르고 모양 잡고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바닥면으로 하나,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벽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렉탱글 선택하고 카피. 자, Z방향으로 곱하기 2.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화살표로 갑니다. 자, 이동하기. 자, 화살표로 이렇게요. 그러면 면에 딱 맞출 수 있어요. 푸시 앤 풀 300mm, 그 다음 삭제. 다시 푸시 앤 풀 300mm 삭제, 푸시 앤 풀 300mm 삭제. 근데 뒷면이, 이 배면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배면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와 같이 배면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우측면입니다. 자, 레이어를 만듭니다. 3D 우측.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측 평면을 끄집어냅니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아, 이거 뒤에 감춰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사각형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각형 한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개구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300mm 지우고, 다시 푸시 앤 풀로 300mm, 다시 300mm 지우고. 자, 트리플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다시요. 렉탱글,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복제하기 곱하기 2. 자, 푸시 앤 풀로 300mm, 300mm, 300mm. 자, 우측 도면을 끄면 여기 요만큼 공간 비죠. 네, 이거 다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 지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건물을 보면 건물의 정면, 우측면. 우측면 여기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테라스가, 네, 테라스가 있고, 네, 이렇게. 테라스가 아니죠. 네. 이렇게. 지붕도 켜보면, 이렇게 지붕까지 보면 대략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해 보시죠. 자, 정면부터 보겠습니다. 2D 정면을 펼치고 나머지는 다 감춥니다. 정면 선택하고 나머지는 감추세요. 이렇게. 자, 바로 이 부분. 창문이죠. 자, 원래는 여기 레이어에다 3D 창문, 언더바 정문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문에다가 넣어놓고 렉탱글 먼저 틀을 이렇게 그립니다. 틀을 먼저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틀의 두께는 120mm. 자, 트리플 클릭. 자, 저는 리버스 면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그럼 창틀 완성이 됐죠? 이 위에는 고정창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유리창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이렇게 중간 포인트로. 다시 렉탱글. 이번엔 창틀이 필요한 거죠.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창을 갖다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유리창과 유리창 틀을 두 개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이동하기. 이때 복사로 갑니다. 중간 포인트로. 자, 뒤집어서 바로 여기가 또 중간으로 들어와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리창 두 개, 창틀, 그 다음에 고정창까지 다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안쪽으로 100mm만 이동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복사입니다. 이렇게요. 복사해 주시면 돼요.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얘가 어디에 또 있냐면 이렇게 좌측면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90도 돌려서 좌측면을 켜볼까요? 네, 이렇게 좌측면에 여기 잔뜩 있어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죠. 역시 안쪽으로 100mm. 그 다음에 이번엔 복제. 곱하기 2.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복제. 자, 그러면 이쪽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배면을 켭니다. 배면을 켜면 여기 세 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개를 선택하고 복제. 다만 이 세 개가 방향이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90도. 자, 이동하기. 자, 안쪽으로 100mm. 다만 얘는 다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100mm. 그러면 됩니다. 우측면에는 없어요. 우측면엔 고정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 창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120mm. 메이크 그룹.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창문이 비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큰 거부터 보시면 여기 선이 두 개죠.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거 무시하고 바깥쪽 거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두 개 컨트롤 X,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유리창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유리창과 창틀을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조그만 창은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렉탱글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리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 위쪽은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래쪽은 위치가 없죠. 사각형을 또 그립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또 그려요. 이렇게. 그럼 유리창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이제 비로소 지우는 거죠. 이렇게. 자,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유리창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동하고 미드 포인트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얘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는 이 지점이 미드 포인트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의 중간. 그 다음에 돌리지 말고 여기 모서리 잡은 다음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 지정하고 면을 선택하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선택하고 안쪽으로 100mm만 이동. 자, 선택된 김에 복제 총 3개입니다.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왼쪽의 창문은 완성됐습니다. 자, 왼쪽 창문 완성시켜 보시죠. 오른쪽 창문이에요. 역시 똑같습니다.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120mm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큰 창부터. 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유리는 컨트롤 X,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붙여넣기 해서 이동하고 가운데로. 네, 못 찾네. 20mm. 자, 2개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역시 마찬가지 렉탱글 클릭하고, 자, 모서리 선택해서 이동 툴로 밑으로 내리고, 다시 이번에 위에서부터 만들어 와야 되겠죠.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또 렉탱글. 네, 마지막으로 렉탱글.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이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필요 없는 선들 삭제. 자, 유리창 지우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동하고 20mm. 자, 유리창 지정해주고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도 네,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쪽이 중간으로 들어가야죠. 여기가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이동을 하는데 화살표를 누른 다음 면을 갖다 대면 금방 맞출 수 있고요. 자,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기 100mm만. 역시 복제하기 곱하기 2. 그러면 네, 정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면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정면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측면입니다. 아니, 좌측면이요. 이제 정면은 다 했으니까 감추고요.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같이 감춰지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정면 도면도 감추고 좌측 도면만 키웁니다. 바로 여기.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12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잘라내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 재질 넣고 중간으로 갖다 놓고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복제하기. 미드 포인트로. 그다음 선택하고, 자, 화살표 방향 눌러서 면 맞추고 함께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안쪽으로 100mm만. 그 다음에 다시 복제하기 곱하기 2 하면 네, 우측면은 이와 같이 금방 끝납니다. 좌측면은 금방 끝나요. 정면과 좌측면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배면도 배면은 이미 다 끝나 있을걸요? 그죠? 자, 이렇게 배면은 다 끝나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측면만 작업하면 됩니다. 자, 3D 우측 켜고 나머지는 다 감추고. 자, 여기까지 한번 다 해보시죠. 자, 우측면 창문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총 3종류입니다.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렉탱글.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창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렉탱글. 아, 얘가 그룹으로 안 묶여 있어서 그렇군요. 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12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가운데다가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가운데다 하나 만들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붙여넣기로 갖다 놓고, 역시 가운데다가 유리창 넣고. 자,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모서리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고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잘라내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창 넣어놓고 이동하기. 그 다음 그룹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중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60mm.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해야 됩니다. 뒤쪽에서 복제하시는 게 조금 편해요. 자, 화살표 방향 이용해서 뒤쪽으로 가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화살표 방향 이용해서 이렇게 복제해 놓으면 수월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다 같이 선택하고 안쪽으로 100mm 집어넣고 다시 한번 복제.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맨 아래까지 복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종류는 완성했습니다. 이 유리창 만드는 방법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자, 나머지들도 빨리 완성시켜 보시죠.
창문은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거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고요. 이제 여기 현관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정면이고요. 자, 정면 도면을 꺼내 보면 현관문이 이렇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렉탱글 역시 틀이 먼저인 거죠. 이렇게 틀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틀이 남겠죠, 그죠? 자, 다만 이런 자, 여기 선택하고 네, 이렇게 지워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남고 푸시앤풀. 자, 얘는 좀 두껍습니다. 200mm. 원래 현관문의 두께는 좀 두꺼워요. 자, 메이크 그룹. 유리창이 또 있네요. 자, 위에는 이제 고정창이니까 100mm로 가운데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문을 만들 건데 보시면 사각형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쪽만 이렇게 밀어 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거꾸로 얘를 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얘를 이렇게 밀어서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얘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보면,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어떤가요?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안쪽으로 그냥 밀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지우고, 자, 선택하고, 그 다음 복제, 한 번 더 복제.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저 원이 생겼어요.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중심점 찾아지죠.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클 중심점에서 다시 한번 중심점에서, 그러면 이 가운데 지우고, 네, 똑같이 선택하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어떤가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자, 옆에도 똑같습니다. 렉탱글, 서클, 자, 이레이즈.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면 선택하고 복제. 그러면 이와 같이 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문을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안으로 밀어 봅시다. 다 같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안으로 밀어 넣어 봅시다. 네, 요만큼만 밀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문 들어갔고요. 자, 얘만 이렇게 중간으로 갖다 놓으면 입체감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조금만 더 할 건데요. 자,
그게 뭐냐면 우측면을 봐도 좋고 좌측면을 봐도 좋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좌측면을 보면 좋겠고 여기 C자 모양 보이시죠? 여기 비 맞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룹을 오픈한 다음에 라인을 따라 그립니다. 이런 걸 보통 포치라고 부릅니다. 자, 선택하고 자, 모서리를 맞추면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좌측면이랑 우측면에 계단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렉탱글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푸시앤풀로 돌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그러면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코니를 만들면 모양은 끝나게 됩니다. 발코니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발코니를 만들어 보죠.